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내고 있는 마켓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잡히시나요? 네,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이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빅테크 같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미국의 GDP 성장률은 또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다우존스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쪽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나 한국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대형 주단에 대해서는 9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하면서 일단 좀 매수세가 계속 전기전자의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면에 전체적으로 어떤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보다는 비차익 쪽에서 바스켓 형태의 매수로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를 전반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조금 대세 상승적인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의 의지겠죠. 연준 쪽에서는 일단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다시 한번 역전되는 현상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거고요. 연준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둔화 일부는 우리가 수용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탠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완화하는 기조에 힘이 실리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떤 경기에 관해서 장기적인 부정 전망은 아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 단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것은 아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늦춰줄 만한 지표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부진한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에서 일단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20년 만에 7%를 돌파했어요. 이런 것들이 곧 경기 침체의 징후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2009년도 이후로도 집값은 최대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지금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0.9% 급락을 했어요. 사실상 전달에도 7월달 지수로 보면은 0.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2달 연속으로 하락을 이어가는 거고요. 일단 7월에 0.2% 하락도 10년 만에 하락 전환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주택 가격이 상승만 지속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에서 일단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때문에 주택을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진다는 거죠. 워낙에 고가의 이런 소비재로 통하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월에 신규 주택 판매량도 10% 이상 감소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와 좀 닮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나가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 연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들, 이 CPI의 구성 항목이거든요. 뭐 음식료라던가 에너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주거비에서 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주거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주거비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완화되어 갈 전망들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책이 있었죠. 무주택하고 1주택자 대상으로 해서 주택담보비율, LTV라고 하는데 이걸 50%로 완화하는 조치가 나왔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9억 초과주택에는 허용해주지 않던 부분들을 15억까지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주는
이런 허용안이 나오면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에요. 유럽 쪽에서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량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대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축을 시켜놨죠. 그렇다 보니까 각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천연가스 저장고에는 90% 이상에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들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돈 주고 팔 정도로 LNG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휴전, 협상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재건 관련주 이런 쪽들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관건은 좀 남아있죠. 겨울철 난방유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얼마나 혹독하게 추울 것이냐 이걸로 이어지겠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온실 효과 때문에 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시장의 시그널을 지금 명쾌하게 잡기는 어려운 국면은 맞습니다. 경기 침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주택시장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네요. 국내 같은 경우도 대출금리가 7% 넘어서서 연말에 8%까지 예상하고 있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금리 부담은 높아지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대출 규제 같은 부분을 또 완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준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유럽까지 피벗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 움직임이 그렇다 보니까 또 밀가 역시도 피크아웃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은 맞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알아볼까요? 네, 항상 뭐 말씀드렸었던 120월선의 회복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아직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코스닥에도 영향을 그대로 미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나가는 저희 이제 교복 프로베스트 K에서 지금 코스피의 월봉을 제가 자료 화면으로 첨부를 했는데요. 지난달에 굉장히 크게 깨졌었죠. 네, 그런데 이번 달에 정말로 다우존스 지수 이런 쪽들 그리고 연준의 어떤 고강도 긴축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코스닥과는 다른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글쎄요. 이번 달에 조금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뒷받침이 되는 완연한 120월선의 돌파가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급적으로 당연히 기술주가 아닌 이런 반도체 업황들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선제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어요.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이어지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다른 업종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 쪽에서 바스켓 형태로 시총 상위의 코스피 종목들을 담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면서 120월선의 완벽한 돌파 이런 상황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쪽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의 실적 실망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스닥과 연동이 되는 모습들이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주들 투자에는 조금의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 이런 쪽에 대해서는 투자는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특히나 뭐 네이버, 카카오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죠. 정말로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완벽한 반등을 이뤄내지는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손을 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또 게임주들이 좀 같이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 관련주들 전부 다 올랐었어요. 다만 장이 끝난 이후에 이 위메이드에서 만든 가상화폐인 위믹스 대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쪽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애초에 발행 계획들보다도 더 많은 수량이 발행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정 사유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간 외에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하한가까지도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라던가 위메이드 맥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10%에서 거래가 됐고요. 아마 그런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과연 지금 최근에 반등했었던 게임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때 사도 괜찮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돼가고 있죠. 그동안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의 소재,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을 주로 봤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 리튬 인산철 아닌 이제 하이니켈단의 배터리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탑픽 두 개를 말씀을 드렸었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캐파만 봤을 때는 삼성 SDI보다 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점유율도 더 높습니다. 1.1%가량 높은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다른 경쟁사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수율이에요. 네, 양품의 비율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이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만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에서 80% 선이기 때문에 불량품의 비율이 2배 정도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완벽하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기술적인 부분들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경쟁사들과 업계를 나란히 견줄 만한 그런 하이니켈 배터리 업체로 나설 것이면 분명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현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총 상위주에 대한 바스켓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어제 오늘 이런 전문가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바이오까지 포함시켜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이런 섹터들 말고 추가적으로 이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견인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후보군으로 혹시 보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워낙에 그쪽에 지금 시총 비중이라던가 앞으로 향후의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쪽이 주요한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품, 바이오 쪽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저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 위주로만 보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단순히 막연한 기술 수출 기대감 이런 것들에 기대서 너무 투자가 아닌 투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 태양광 그리고 조선 쪽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어차피 태조 이방원이라고 불리면서 주도해서 시세를 이끌었던 쪽들이 결국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건설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배제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태양광 이미 서프라이즈한 실적 시작됐고요.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에 엄청나게 큰 규모로 받을 거예요. 다만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수 상승을 이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수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는 단연코 하나솔루션을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렸던 대로 손익분기점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신조선가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후판 가격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그런 원자재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 부분들이 신조선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선 실적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미 한국조선해양에서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더불어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파워 그리고 노조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금을 공적으로 수혈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쪽은 좀 배제시켜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의 완벽한 반등을 위한 필요 조건들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피 120월선 돌파 여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인 쪽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위주로 한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배터리 언제 사도 늦지 않았다는 관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와 또 태양광, 조선 쪽의 타피까지 꼽아 주셨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